전염병 대비 혁신연합은 기후변화가 팬데믹 위험을 증가시키는 방법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기후변화로 인해 기온이 상승하고 홍수나 가뭄으로 인해 팬데믹을 일으킬 수 있는 동물들의 전파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말을 합니다. 나이지리아 남동부 아바칼리키에 있는 은넨나야 아자이 박사는 근무하는 병원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이 점점 더 뚜렷해지면서 사람과 쥐가 도시로 더 많이 유입되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문제는 쥐가 바이러스성 질병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사람들도 바이러스성 질병에 더 많이 걸리게 됩니다. 예전에는 2 내지 3년에 한 번씩 작은 집단 감염이나 국지적인 발병은 있었지만 최근엔 발병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아자이 박사는 말합니다. 라사엘은 나이지리아 마을의 이름을 딴 바이러스성 출혈성 1급 감염병인데요. 이 바이러스는 이미 서아프리카 전역에서 매년 수만 건의 감염 사례와 수백 명의 조기 사망을 가져옵니다. 이번 환자의 치사율이 15%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백신은 아직 없습니다. 이 병은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의 질병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에 과소평가되어 온 병인데요. 벨기에 브뤼셀 대학교와 미국 스크립 리서치의 과학자들은 라사 열병이 나이지리아와 서아프리카의 기원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라고 경고를 했죠. 이들은 2070년까지 아프리카 전역에서 수억 명의 사람들이 라사열에 걸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라사열의 발병이 늘어나는 원인에 대해 아자이 박사는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최근 몇 년 동안 건기는 더 뜨거워지고 우기는 더 습해졌다. 건기는 산불이나 화재가 발생하고 우기는 홍수가 발생한다. 이러한 재난에서 쥐나 설치류가 목숨을 구하기에 도망을 친다. 이들은 불길과 홍수를 피해 도시와 마을로 들어와 사람들의 집으로 들어간다라고 말하는데요. 기후변화로 인한 곤충이나 동물들의 이주가 팬데믹의 핵심이라고 하버드 대학의 에런 번스틴 교수도 주장을 합니다. 그는 감염병 스필오버, 이게 그러니까 병원체가 동물이나 새에서 인간으로 옮겨와 전염병을 일으키는 현상, 이 위험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예전엔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영향을 주지 않던 새로운 동물종들이 사람이 사는 곳으로 접근하고 부딪히면서 병원체를 퍼뜨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팀 앤디 박사는 점점 더 따뜻해지고 습하고 인구가 많아지는 세상에서 팬데믹 가능성이 있는 전염성의 위협에 대해 더욱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요. 무엇보다도 기후변화는 매개체의 분포, 풍부함, 확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전염병은 도미노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리프트밸리 열병이 있습니다. 이 질병은 1931년 케냐의 리프트밸리에 있는 나이바샤 호수 기술에서 처음 발견되었고요.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서 산발적으로 발병이 있었죠. 그런데 1977년 이집트에서 발생한 리프트밸리 열병은 폭발적으로 환자가 증가하면서 최대 4만 명이 감염되었고 이 중 600여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00년에서 2016년 사이에 여러 차례 리프트밸리 열병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치명적인 발병에서 리프트밸리 열병을 이집트로 가져온 두 가지 요인이 가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 콩고에서 평화 위주 임무를 마치고 귀국하던 이집트 군대와 함께 바이러스가 연결되었다는 것과 두 번째는 바이러스가 수단에서 수입된 양과 낙태에 함께 이집트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집트만 발병했으면 좋은데 이 리프트밸리는 도미노처럼 아프리카 대륙 전체와 아라비아 반도의 예멘과 사우디아라비아로 번져왔다는 것이죠. 전염병 대비 혁신연합의 가브리엘 브로이겔만스 박사는 리프트밸리 열병과 라사일 및 팬데믹 가능성이 있는 다른 여러 병원체와 마찬가지로 급변하는 기후가 확진자 수 증가와 팬데믹 위험 증가의 원동력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라사일의 경우 기후변화로 먹이를 찾거나 새로운 서식지를 찾는 쥐, 또 설치류가 사람들이 사는 도시로 몰려들고 있고 리프트밸리 열병은 기후변화로 모기 서식지가 더 넓고 높은 지역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전염병 대비 혁신연합 연구진은 향후 100년 이내에 거의 10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동남아, 유럽과 고지대 열대 및 아열대 지역에서 모기로부터 바이러스가 전염된 노출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리프트밸리 열병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기와 다른 유형의 모기는 황열병, 지카 바이러스, 치쿤구니아, 댕기열 바이러스, 일본 내염 및 말라리아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외에 박쥐와 새와 같은 다른 종들도 숲과 습지에서 쫓겨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자연 서식지를 침범한 사람들과 더 자주 접촉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박쥐에서 발견되는 가장 우려스러운 바이러스 위협 중 하나는 헤니파 바이러스인데요. 그중 가장 유명한 바이러스는 20여 년 전 말레이시아에서 처음 발견된 치명적인 바이러스인 니파입니다. 니파는 뇌에 치명적인 염증, 즉 뇌염을 일으키며 곧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포르로 그 다음에는 방글라데시와 인도까지 광범위하게 번져나가고 있는데요. 헤니파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치사율이 70%에 이릅니다. 이 바이러스 동물 매개체인 난료 익룡과일 박쥐가 전 세계 열대 및 아열대 지역에서 점점 더 흔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열대 지역은 현재 20억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서 강력한 팬데믹 가능성이 높지요.